여러분,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강남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믿음이 단 3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아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찍힌 숫자들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 용산, 성동구의 주요 단지들에서 직전 최고가 대비 5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던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도대체 서울 부동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부동산정보TV는 철저히 팩트와 수치,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 감안을 근거로 현재의 폭락 상황과 2026년 하반기까지의 긴급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 그리고 버티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 수억 원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을 멈춰 세운 결정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바로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초강력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서울 전역의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격 확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강남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던 규제가 이제 서울 25개 구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는 곧 서울 어디서 집을 사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던 핵심 축인 갭투자가 서울 전역에서 사실상 멸종되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자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일화되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의 70%, 80%까지 대출을 받아 소위 영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5억 원짜리 집을 사든 20억 원짜리 집을 사든 대출은 딱 6억 원까지만 나옵니다. 나머지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서울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사실상 끊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거래 절벽을 불러왔고 거래 절벽은 곧 급매물의 속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송파구의 대표적인 대단지인 A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2025년 9월 26억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11호 대책 발표 직후인 2025년 12월 말 동일 평형이 20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마포구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세권 대장주로 불리는 B아파트는 19억 원대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지만 최근 14억 5천만 원의 급매물이 소화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실거래 가격이 증명하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규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고환율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선을 돌파하며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건설 현장의 공사비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은 그 높은 가격을 받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격 간극이 사상 최대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고환율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와 외환 유출 우려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집값 하락세는 뚜렷해지니 영끌족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티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버틸수록 이자 비용 때문에 자산이 갉아먹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화되면서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하므로
투자 수요가 완전히 차단된 결과입니다. 시장의 심리 지수 또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15.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중개업소에는 매도 문의만 빗발치고 매수 문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씩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락 거래가 또 다른 하락 거래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표는 전세 시장입니다. 매매가가 하락하자 사람들은 집을 사는 대신 전세로 눌러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대출마저도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의 여파로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면서 갭 투자를 통한 전세 공급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가속화라는 이중고를 낳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의 상승은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가 2026년 하반기를 진정한 위기 혹은 기회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3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가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11호 대책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동안 공급 부족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응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 상반기까지는 대출 규제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때까지 대출 완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는 2026년 내내 서울과 수도권 시장의 강력한 천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하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남의 초고가 단지와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외곽 지역의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럼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토부 실거래가 추이를 아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하락 거래가 몇 건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서울 전역에 걸친 하락세가 2분기 이상 지속되고 거래량이 평년 수준의 70%까지 회복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현금 동원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대출 6억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감당 가능한지, 고환율로 인한 고금리 상황을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나치게 급냉할 경우 정부가 다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과 환율 압박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극적인 반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팩트와 수치만을 믿으십시오. 주변의 카더라 통신이나 확인되지 않은 낙관론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 부동산정보TV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러분께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이 거주하시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 이름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단지의 실거래 추이를 정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